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씩 하락 종목들이 늘면서 좀 덜 재미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제 덜 재미있어졌다는 뜻입니다. 상승세가 조금 더뎌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나마 그래도 안 빠진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잘 했고요. 코스닥이 약간 빠졌는데 또 많이 빠진 것 같진 않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대형주, 이제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좀 더 빠졌고, 이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2차 전지들의 하락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장 초반의 상승세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꺾였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순환매의 개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수익을 실현해버리는 그런 개념. 어제 제가 이제 전강 후약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전장에 좀 강하다가 뒤로 갈수록 좀 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미국 선물지수가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또 내일장에 대한 기대가 꿈틀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가 테슬라가 올랐는데 2차전지 왜 빠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그 최저점을 찍었고요. 리튬 선물 가격이 하한가를 뭐 기록했다는 뉴스도 아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 이외의 리튬주, 2차전지주,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특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테슬라만 약간 올랐다는 거, 나머지 2차전지 전반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않을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시장이 이제 그만큼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재료 소멸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4분기에는 이 정도는 못 내겠지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빼려는 그런 거였는데요.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와 버리니까 이제 곧바로 그 투자사들이, 특히 이제 오늘 같으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리 장 중에 엔비디아의 투자 그 목표가를 이제 상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증시에도 좀 호재,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밤 올라갈 거라는 것을 선 반영해 버리는, 그래서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좀 나왔어요.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게 많고, 또 버틸 때 버티고, 과감할 때 과감하고, 또 신중할 때 신중하고, 하여튼 굉장히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향성에 대한 겁니다. 방향성. 이제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기 쉽지 않고,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FOMC 의사록이 나왔고, 또 이제 12월 FOMC가 다가오고 있지만, 마지막 FOMC가 다가오고 있지만 금리를 올릴 일은 없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따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7월까지 갔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6월로 당겨졌다가 5월로 좀 더 당겨졌습니다.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증시에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자, 증시가요, 이런 호재를 보통 한 6개월쯤 선반영한다고 그러는데, 5월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주가 상승의 시작점이 6개월 전 11월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달 가기 전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 이 안에는 분명히 증시가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수익을 잘 못 내던, 하지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꿈과 희망에 가득 찬 종목, 그런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실적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졌던, 이를테면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카카오예요. 카카오가 뭐 진격의 카카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던데, 지금 요즘에 오늘 어떤 기사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34%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4% 같은 그 수치는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제 그 소개해드렸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 아직 일주일 됐나요? 그 종목 분석하는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을 때 10,0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10,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거의 8,000원 코앞까지 갔었어요. 80%, 일주일 만에, 일주일 정도 됐나요 지금? 80%가 올랐었다가 오늘 이제 쭉 빠졌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제가 어제 딱 그랬잖아요. 전강 후약.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도 꾸준히, 오늘도 뭐 꾸준히 상승,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단숨에 많이 올라가도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어떤 정석대로 차분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그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야 약간의 눌림이 나오더라도 안심하고 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가면서 계속 비중 늘려서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이제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저는 매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꽤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를 계속 제시해드리면서 너무 재밌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 12월에는 분명히 갑니다. 시장이 움직이는데 모든 종목이 다 갈 리가 당연히 없죠. 아마도 선별적으로 갈 거고요. 그거 힌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수급과 실적이라고. 수급과 실적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신청을 3종목을 해주셨는데, 뭐 하나는 제가 원래 다루던 위메이드, 최근에 며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위메이드를 또 부탁을 해 주셔서 제가 오늘 그 위메이드를 하나 이제 넣고요. 그리고 한화오션하고 GS건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3종목의 특징은 제가 드렸던 보물창고에 있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뭐 하셨거나 할 수 있는 후보군에 있는 종목이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수급과 실적이라고 하는 그 실적 부분은 제가 드렸던 그 리스트에 아주 상당한 힌트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제가 드렸던 리스트 열어보시면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다 거기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종목들을 쫙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이제 주가 동향을 체크해 보시면 지금 얼마나 잘 가는지 아주 유망한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1월 1분, 그러니까 1분기 실적 기대주까지 드렸는데 이제 조만간에 12월 한 언제쯤 드리면 될까요? 이제 한 올해 가기 전에 이제 2분기 실적 기대주까지 그 리스트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또 1분기 이후에 이제 힘을 받고 탄력 받을 종목들을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는 진짜 너무 재미있는 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432종목이 올랐고 422종목이 빠졌습니다. 이제 얼추 비슷해졌어요. 이제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고요. 코스피는 0.05% 올랐고 코스피 100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강보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코스닥은 639종목이 올랐고 871종목이 빠져서 오늘은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한 30여 종목 더 많았습니다. 0.29% 빠졌고요. 코스닥 150은 0.67% 하락해서 대형주들이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개인만 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물 지수는 이제 오늘 낮에는 저 다우하고 S&P 500은 강보합권이었는데 나스닥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지금은 어떤지 뭐 아직 미국 증시 나스닥 개장까지 2시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따가 방송 말미에 한번 이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시장 불안정성을 대변하듯이 0.88% 11원 넘게 올라서 1,300원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반대로 0.08% 빠졌습니다. 77.77달러. 아주 행운의 숫자 7로 이루어졌어요. 77.77달러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FOMC 매파적 의사록 등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한 증시가 기술주 실적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3일 연속 상승 마감 이렇게 됐고요. 제가 오늘 FOMC 의사록은 뭐 찾아드리지 않았는데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 의사록이 나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의사록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나지 의사록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게 빠졌던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페드워치 같은 데 보시면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그 파월의 정치적 수사야.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주 안심하게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물가 리스크로부터 시장 물가 리스크 때문에 나오는 시장을 살짝 긴장시키는 그런 수사야. 왜 안 믿을까요? 몇 번 속았으니까. 이제 양치기 파월이 된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이제 안 믿어요.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페드워치 보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매파적인 내용 때문에 뭐 환율도 오르고 오늘 그랬지만 곧 다시 이제 안정세 찾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 시장 선물 지수도 바로 또 반등으로 돌아섰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제 어떤 이런 내용이 담겼어 하면서 딱 나왔을 때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투자자니까. 우린 FOMC 의사록 분석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이지. 이걸 토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중요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그렇게 뭐 잘 가지 못했던 거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선물 지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페드워치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고요. 자, 코스닥은요, 어제 나스닥 지수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원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의 소매기업 실적 예상치 하회 및 엔비디아 매출 부진 우려로 하락. 제목이 이렇게 달렸는데요. 엔비디아의 4분기는 이 정도 아닐 거야.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실적 나온 것 자체가 워낙 너무 어마어마한 게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따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미국의 소매기업 실적 예상치 하회,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도 중국 대상 매출 부진 우려로,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런 견제, 중국의 엔비디아 견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이 좀 4분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 원인이 이런 거였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하락폭을 줄였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기반으로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이민관리청 설립 추진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는 보합이었지만 좌르륵 시총 7위 현대차까지 다 파란불, 거기다가 10위 기아도 파란불 이렇게 빠졌는데, 자, 약진하는 카카오 오늘 5만원 단숨에 돌파하면서 시총 14위로 올라왔고, 15위도 역시 어제 16위로 떨어졌던 KB금융이 0.74% 오르면서 이제
진입을 했죠. 시총 15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날아갔을까 하고 보니까 16위가 삼성물산, 17위가 현대모비스, 18위가 신한지주인데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신한지주는 한 2조 5천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는 21조 원대로 지금 KB금융하고 같이 21조 원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언제 어떤 종목이 조금만 올라가도 뭐 금방금방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니까 코스닥은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좀 빠졌죠. 오늘 로봇주들도 잘 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좀 밀린 거예요. 오늘 장중에는 굉장히 좋았고 두산 로보틱스도 10몇 퍼센트 오르다가 뭐 좀 눌렸죠. 6%대인가 올라갔고 오른 종목들이 그래서 보면은 알테오젠 2.5%, 뭐 카카오게임즈 1.8%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상승업종 코스피는 기계업종이 올랐는데요. STX중공업과 두산 로보틱스, HSD 엔진이 6%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 보면 업종 보면은 섬유의복이 어제 제일 잘 가더니 빠졌는데 성안이 6.6%, 한세실업과 원림이 마이너스 2%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KNN이 13%대, CJENM이 4%대 올랐고요. 자, 하락한 업종, 금융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군요. 예, 캡스톤 파트너스. 이 종목이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경보제약이 24%대, 일양약품 우선주가 8%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1우 13%대, 유유제약 5%대, 드디어 최근에 계속 잘 가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비보존 제약이 6%대, 아스타가 4.94%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마이너스 6%대, 젠퀴릭스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50억 원 늘었고요. 과열 종목 없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LG전자, 두산로보틱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T로보틱스, HPSP, 큐렉소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DB하이텍, 삼성 SDS, LX 세미콘, SK렌터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유일로보틱스, 원익 IPS, SFA, 매드팩토, 젠백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이 많아서 짧게만 진행할게요. 한 발 빠른 유럽 중앙은행 내년 4월 첫 금리 인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유럽연합과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데가 되게 많아요. 뭐 칠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기사도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구나. 반대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시기가 돌아오는구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 증시가 선반영한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은 비중을 확대, 그 다음에 가급적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기, 그 다음에 종목 진짜 잘 선택해서 매수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아서 투자를 정말 좋은 타이밍에 잘 사면 수익은 보장되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산 종목만 안 가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2020년도에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내가 산 종목만 안 갈까? 막 남들은 뭐 몇 퍼센트, 200%, 300%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잘 보시기를 지금 진짜 이 종목을 잘 선정하는데 진짜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중앙은행의 그 금리 인하 소식 4월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패드워치를 봤죠. 그랬더니 일단 12월에 동결 94.8%로 그냥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FOMC 예정일에 맞춰갖고 계속 찾아보니까 7월까지 갔던 금리 인하 시점을 6월로 당기더니 이번엔
5월 1일 페드 미팅 5월 FOMC에서 46.3%로 0.25%포인트 한 스텝 떨군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동결도 39.5로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금리 인하 시점이 5월로 당겨졌어요. 이 시장의 전망치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그 2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낮을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려서 영업 정지 내지는 뭐 나중에는 진짜 상폐가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오늘 종목들이 거론됐어요. 아스타, 앱클론, 한국테크놀로지, 베스파, LIS라는 5종목에다가 기술 특례에 상장을 했지만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으로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매출액이 너무 적게 나온 메드팩토,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맥스트, 보로노이 요 4종목이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거론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그 상담하셨던 깜짝 놀라셨잖아요. 이 종목이 왜요라고 했던 그 종목도 여기 나오니 거론되잖아요. 실적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상장 폐지 휴지가 됩니다. 제가 그 상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재무 분석이요, 뭐 수급이요, 실적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CEO 횡령으로 인해서 상패가 되는 경우 정말 생각하기도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최근에 어제였나요? 초록뱀 미디어였나요? 그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던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CEO가 횡령한 사건이 저녁 먹다가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샀던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의 뜻하지 않은 뭐 누구나 다 좋다고 했던 회사의 CEO가 이 정말 엉뚱한 짓을 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상폐가 된다?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걸 실적을 들여다보질 못해서 분석할 줄 몰라서 전망하지 못해서 상폐를 겪는다는 거는 그건 너무 잘못된 거죠. 기사만 찾아봐도 뭐 다른 뭐만 봐도 얼마든지 그 힌트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 실적 때문에 상폐가 되는 경험은 하지 말자. 적어도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의 온 디바이스라는 것들이 또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대장주인 그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연고점, 신고점을 쓰고 있는 건데 이 뒤를 이어서 온 디바이스가 지금 그 대세를 또 이루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제적인 뭐 투자와 그 어떤 제품에 이제 싣는 그런 이제 그거를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다, 뭐 SK하이닉스가 HBM을 어떻게 한다 이런 그 기사 자체보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황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지점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관련주들이 테마가 묶이고 이렇게 되면 아주 뭐 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는 거죠. 시장 전반에 좋은 현상이고요. 오늘 아까 장중에 제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뿐만 아니고 그 몇 개 언론에서 외신에서 속보가 막 날아왔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 인질 50명 석방하는 그 이제 조건으로 일시적인 아마
그 휴전을 합의했다. 이제 이런 속보가 오늘 낮에 막 나와서 이제 아까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제 제가 기사를 퍼다 드렸나요? 아까 소개만 해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쟁이 이제 종식으로 끝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증시에는 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휴전 얘기가 또 나왔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어제는 2분기를 보여드렸으면 오늘은 이제 발표를 했고 그 회사 IR 이제 뭐 자료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3분기가 나와 있고 그 프레스 릴리즈까지 보도 자료까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6%,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33%. 와, 진짜 이런 세상에 이런 실적 퍼포먼스는 미국에서 이런 회사가 이 정도 크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전년 동기 대비로 100% 올라가면 2배 올라갔다는 건데 이걸 1633% 어마어마하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지금 주가에 다 녹아 있어. 그거 때문에 올라간 거야. 이렇게 보고 4분기 실적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1.59%인가 하락 출발을 했다가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꽤나 큰 장대 양봉이 나왔죠. 왜냐하면 너무 그 1.5% 넘게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장중에 쭉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게 미국에서는요. 하여간 새로운 또 모멘텀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499.5달러에 멈췄어요. 500달러를 돌파시켜주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어떻게 될까? 엔비디아. 오히려 테슬라보다도 더 궁금해요. 엔비디아 오늘 주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제는 일단 그 장 마감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223만 주 샀지만 기관도 160만 주를 덜어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하루에 160만 주 덜어낸 거 최대 매도 폭이었어요. 지금 금융투자가 86만 주를 덜어냈습니다. 72,800원. 이 정도면은 이제 좀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에코프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건너뛰겠습니다. 개인이 7만 주를 샀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정확하게 70만 원에 멈춰 있고 뭐 금융투자, 연기금, 기타 법인 뭐 등등 해서 다 팔았죠. 수급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약간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이 9,800주 매수, 개인도 매수, 기관이 16,000주 매도, 금투와 연기금이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빼지도 못해요. 그리고 당연히 크게 올리거나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지금은 어떤 박스권의 흐름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건너뛸 텐데 이제 이 종목들 오늘 에코프로 머티 움직인 거 보시면 이제 그 상승 이제 그 최근에 크게 올랐던 그런 흐름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 왜냐하면 지금 오늘 5.49 올랐잖아요. 오늘 장중에 12.44% 올라서 11만 원 거의 코앞까지 갔었어요. 지금 11월 17일 날 42,95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 11만 원까지 갔다는 것은 뭐 250%를 3일 만에 올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이제 종가가 91,200원, 5.49% 오히려 빠졌어요. 이거는 그 최고가 쓴 게 9시 30분이었고 최저가가 88,200원까지 갔었으니까 2시 15분에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 폭이 컸죠. 움직인 폭이, 변동 폭이. 그리고 나서 이제 91,200원까지 회복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걸 그대로 상승 반전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그래서 그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 결국에 외국인 기관이 뭐 좀 사줬어? 뭐 누가 매매를 해줬어? 했는데 계속 지금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는데 그 강도도 이제 좀 약해지고 있고요. 이틀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오늘 장 고점 대비해서 16%가 하락한 지점이라는 것. 그러면은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뭐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죠. 그러면서 그 주가가 꽤 좋은 흐름 나왔었는데 이제 기관이 2만 주 팔고 오늘 금투가 꽤 세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600원이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요. 자, 위메이드도 실적을 한번 보면요. 뭐 이거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매출이요. 일단 조 단위로 넘어가고요. 영업이익이 657억 원 흑자 전환을 합니다. 이게 2021년도에 974억 원 영업이익에 비해서 뭐 정상을 회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에 1,466억 사상 최대 영업이익, 매출액 1조 1,600억 사상 최대 매출액. 자, 뭐냐면요. 위메이드가 방향성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승으로.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충분히 뭐 추가 상승 당연히 가능하고 금리 인하가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게임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나 다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자, 한화오션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제 지금 그 실적 기대주가 일단 실적 기대가 내년 실적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눌렸어요. 조선주들 요즘 들썩거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한화오션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한화그룹 지금 한화오션은 배 만드는 바다 조선업종이잖아요. 근데 항공, 방위산업, 이제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 그 사업의 확대, 이 한화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확장성을 고려하면 이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이제 이 종목만 이 사업만 하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계열사의 어떤 그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유상증자 했던 것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유상증자가 성공을 해서 그 유상증자한 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처, 새로운 뭔가 사는 어떤 그룹 내에서 이제 활용처가 정해지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그 자금을 활용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재원으로 쓰겠구나 하면은 주가가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뭐 EV/EBITDA 같은 것들 보면은 지금 한화오션이 거의 한 9점 얼마 10 정도 되거든요. 2024년에. 그러면은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17, 18 이 정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그 SK증권에서 나온 조선업종 전망 리포트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았는데 삼성중공업 PER이나 EV/EBITDA나 이런 거 보면은 한화오션이 더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화오션 뭐 탑픽이라기보다는 제가 두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둘 다 제가 드렸던 종목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한화오션을 오늘 신청해 주셨으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저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직 덜 갔어요. 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눌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보여드릴까요? 그 컨센서스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요. 4,100억 원 예상되고 있어요. 내년에. 올해 1,100억 적자였고 작년에 1조 6천억 적자였는데 내년에 4천억 넘게, 내후년에 거의 7천억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또
매출액도 내년에 9조 5천억 원대 사상 최대 매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서는 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좋아진다. 이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S건설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 중에 누가 사고 있나 보니까 연기금 사모펀드가 쫙 모으고 있어요. 자, 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들 뭐예요? 짓죠. 팔아야 되니까. 금리 낮아지니까. 금리 낮아지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대출을 많이 해갈 거 아닙니까? 싼 이자 덕에 돈을 많이 빌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뭐 하게요? 이제 투자해야죠.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계속 낮아지니까 이제 은행에 넣어 놓을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경기가 지금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정부가 그 물가만 잡히면 대출을 다시 풀어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내년에 바로 나올지 아니면 약간 더 내년 말이나 뭐 내후년 초쯤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이걸 대출을 풀어주면 시중에 다시 물가를 높이게 될 텐데 바로 대출을 풀어주지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건설하면 지금 지어서 뭐 지금 지으면 뭐 오늘 지으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짓더라도 뭐 1년씩 2년씩 걸리는데 무슨 대형 건물들 뭘 지어서 팔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대출이 풀리고 하는 그 시점을 2025년 뭐 하반기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 이 무렵에 부동산을 팔려면 건설사들은 벌써 막 지어야죠. 이제 짓기 시작하거나. 그래서 그 건설사들이 앞으로의 보여줄 그 행보가 좋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기관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뭐 외국인들은 오늘 16만 주를 팔았기 때문에 매도 우위로 한 달 매도 우위로 들어갔지 어제까지만 해도 매수 우위였거든요. GS건설이. 그리고 놀랍게도요. GS건설도 제가 드렸던 보물창고에 다 이름이 있는 종목입니다. 건설사들 대부분 많이 올라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오늘 만약에 다른 건설사 다른 종목을 물어보셨다면 어쩌면 제가 만약에 건설업종을 보신다면 GS건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아직은 건설업종은 실제 수익으로 완전 연결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완전 안 좋을 때보다는 좋아지겠죠.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마어마한 실적을 이제 낼 거냐 바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실적 컨센서스 보실래요? 내년에 4,295억 원 흑자, 매출액 13조 2천억, 올해 13조 6천억.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조 8천억이에요, 매출액이. 영업이익 5,300억. 그러니까 2020년에 7,500억, 2021년에 6,400억 이런 때보다는 조금 이제 못 미치죠. 그러나 적자는 벗어나죠. 흑자를 기록하죠. 그러면 실제로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26년일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올해보다 많이 좋아지는 거죠. 이제 내년에. 그러면 기저효과 때문에 분기별 실적 나올 때마다 건설사들의 주가는 막 큼직큼직하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내년 24년 앞두고 건설 업종이 이제 지금 최근에 모으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거는 뭐 방향성만 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오히려 눌릴 때마다 살만한 업종이라고 봐요. 건설 업종도. 그래서 저는 그것도 건설 업종도 너무나 그 디테일을 따져서 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뭐 사야지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눌릴 때 산다 이 정도로 거칠게 투자를 하면서 비중을 더 확대해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이었습니다. 에코프로 0.29% 2,000원이 빠진 69만 8천원. 포스코홀딩스 0.21% 1,000원이 빠진 47만 1,000원. 위메이드 0.19% 100원 오른 51,700원.
한화오션 0.54% 150원 오른 27,750원. GS건설 0.12% 20원 오른 16,990원이었습니다. 일봉 볼까요? 자, 삼성전자 오늘 양봉이 만들어졌고 아까 엔비디아하고 비슷해요. 시초가가 떨어진 채로 출발을 해서 그렇지 꽤나 긴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은 뭐냐면요. 매물대 하단 이자 오늘 저점 부근이에요. 71,800원.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하게 매물대 현재 매물대의 바닥을 뚫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 바닥 이 긴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매물대의 바닥 지지가 명확하게 나왔다. 다시 말하면 71,800원 밑으로 더 빠지지 않겠구나. 내일도 그거예요. 그걸 아주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바닥을 아니까. 에코프로 선 그어놨는데요. 에코프로도 68만 6천 원 정도 되겠네요. 저점이 68만 6천 원 매물대 바닥입니다. 그러면 내일 아까 그 시간에는 뭐 69만 8천 원인가 그 정도 빠졌는데 장중에 한 68만 원대 중후반 정도 빠지고 나면 다시 반등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밑으로 더 밑으로 안 빠질 거거든요. 특별한 어떤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빠지는 것도 뭐 다시 또 60만 원대 이렇게 내려가면요. 또 반등세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 밑에 68만 6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분홍색 241선 여기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60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대 무너진다는 거는요. 또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비중을 당연히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홀딩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많이 올라가서 좋다기보다 안 빠져서 좋아요. 안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닥이 아주 선명하게 그냥 이 정도에서 더 안 빠지는구나. 그리고 바로 밑에 노란색 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정도면 뭐 아래쪽에 든든한 우군 21선이 있기 때문에 팔지 말고 그냥 홀딩 조금 빠지더라도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놨습니다. 하나는 지금 매물대 바닥 오늘 저점 자리 기가 막히게 지지를 받았던 매물대 바닥 위쪽 선입니다. 또 하나는 아래쪽 21선 이자 동시에 매물대 이게 5만 원 정도 49,000원대거든요. 5만 원쯤 됩니다. 49,800원 요 정도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가 수준은 5만 원 정도 한 49,000원대 정도까지 빠지면 5만 원이 깨지고 49,000원대 정도로 밀리면 이제는 반등 가능. 근데 거기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 49,000원 정도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화오션은 오늘 60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60일선 뚫지 못하고 쭉 내려왔어요. 매물을 만난 걸 수도 있고 저항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록색 60일선을 이제 뚫으려면 부딪혔다 깨지고 며칠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깨는 순간 이제 어디까지 가냐? 위쪽에 121선까지 갑니다. 3만 한 2천 원쯤 되겠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선을 그어놨는데 2만 5천 얼마 정도 그려놨죠. 이게 어디냐면요. 아래쪽 매물대 길게 있는 아래쪽 매물대 여기가 바닥이다. 바닥을 알겠다는 거예요. 25,500원쯤 되는 자리가 바닥이구나 하는 걸 알겠다는 거고 이미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바닥을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자, GS건설 길게 2년치 일봉을 보여드렸는데 어마어마했죠. 5만 원 가까이까지 갔던 주가가 뭐 크게 빠지면서 금리 인상기를 거치면서 계속 빠졌죠. 금리 인상기는 대출도 막히고 사람들이 투자처에서 돈을 빼서 금융권으로 넣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부동산 투자 안 하잖아요. 할 돈도 없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긴 횡보를 거쳐 다시 한번 지난 여름에 급락. 그때는 사고가 있었죠. 지어스건설 어디였죠? 전라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 사고가 있었죠. 그 철근 뭐 적게 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정부 과징금과 이제 어떤
이런 그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다시 횡보하면서 12,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고개를 쭉 들고 있죠. 최근 한 3주 정도 사이에. 그래서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하나는 아래쪽 선은 지금 이제 바닥, 매물대 바닥. 그리고 위쪽 선은 위쪽 매물대의 하단. 여기는 이제 위쪽은 저항선이 될 거고 아래쪽은 지지선이 될 텐데 지지선은 뚫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이 자리가 바닥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쪽은 19,500원 정도니까 대략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2만 원 가까이까지 붙고 나면 조금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긴 매물대를 두고 위쪽에 노란색 칠을 해놨지만 이렇게 길게 횡보한 자리에 아래쪽 하단이거든요. 얘가 한 19,500원이니까 대략 한 19,000원대 위로 올라가면 조금 눌릴 가능성이 높고 아래쪽에 바닥은 어디냐 16,000원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16,000원에서 뭐 2만 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보시면 뭐 RSI, 스토캐스틱 전부 과매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려도 이상하지 않은 조금 지금은 과매수 구간을 털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다우 지금 다 뭐 상승 전환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다우가 48, S&P 500이 5.5, 나스닥이 21.75 지금 보여드렸죠. 자,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될까? 지금 나스닥 개장까지 1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우가 33 플러스 33, S&P 500이 11.25, 나스닥이 68, 뭐 68에서 한 7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크게 오르고 있죠. 지금 선물 지수가. 그렇다면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특히 엔비디아의 뭐 어떤 상승 출발, 뭐 테슬라도 뭐 어떤 흐름이 괜찮을 수 있고요. 지금 이 미국의 언론들 경제 뉴스들 보면은 오늘 뭐 제일 많이 읽은 기사로 엔비디아의 매출 그 트리플이라고 하는 이제 기가 막힙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200%니까 3배 오른 거죠. 그래서 트리플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AI 칩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AI 칩 붐 컨티뉴스라고 계속해서 붐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 트리플이 가능했다고 이 제목 자체가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엔비디아가 하루 종일 이제 화제가 됐고 아마 그 우리나라도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 많잖아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지인이 친한 분이 엔비디아 엄청 고민하고 있을 때가 1년 전 이맘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5배가 주가가 올랐으니 제가 물타기 하는 시점을 아주 그걸 정확히 알고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해바뀌면은 그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에 미국 증시의 반등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약간 한 달 정도 이 디커플링이 좀 있었죠. 미국 증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주가가 눌려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증시가 반등이 확실해지는 순간이 12월 말 우리는 아직도 타이밍이 조금 이르다고 판단될 때 무렵이었는데요. 1월 초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반등 상승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엔비디아 물타기 시점을 알려드린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이제 올해 1월에 뭐 저랑 투자 같이 하신 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제가 다 뭐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타이밍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 대세라는 것 대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세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는 타이밍을 읽어야만 한다. 그겁니다. 그걸 이제 그게 눈에 보여서 그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사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거짓말할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사서 욕 먹고 있습니다. 저도 대세가 바뀌는 거 분명하고요. 지금 흐름이 너무 지금은요
사실 그 제가 이제 뭐 저도 오래 뭐 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봤지만요. 가장 재밌는 게 그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잴 때 그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너무 재밌어요. 그게 정말 재밌고요. 저 뭐 몇몇 종목들은 날짜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막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뭐 어떤 종목은 그 등산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는 타이밍에 뭐 막 몇천만 원어치 매수했다가 그게 2배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요. 몇 년 전,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랬는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사야 되는 거고 과감하게 또 내지르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 과정이. 이제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 타이밍을 딱 잡는 그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그 고된 어떤 작업일수록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찾아내면 그 종목이 가져다 줄 뭐 수익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도 좀 생각보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